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우리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이 법은 어렵고 또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변호사분들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홍요셉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판 끝나고 이렇게 오셨어요. 네,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회장님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번에 취임한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죠. MBC 문화방송을 통해서 네.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네. 회장 선출할 때 경선이었다고 들었어요. 12년 만에 경선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선이든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과정이? 네, 12년 만에 저희가 경선으로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예. 저희가 306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94% 투표를 했고요. 네. 그중에 제가 조금 더 얻어서 네. 5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뭐지? 라고 해서 네.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는 올해가 73년 된 법정단체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1948년에 저희 회가 창립되었고요. 네네. 저희 회는 변호사법의 준거에서 예.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는 현재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모두 해서 30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변호사회는 우리 변호사법 1조가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사법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또 발표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먼저 가장 중요했던 공약은 예.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약이 1번이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공약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을 수호하는 예. 그 공약이 두 번째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약 중에서 예.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공약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가정법원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오. 현재 모든 광역도시에는 가정법원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울산도 2025년에 설립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도민들이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계획에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저희 변호사회가 주체가 되는 도민 대상 생활 법률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예. 또 저희들이 다가가서 네.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서 그 가정법원을 설립하시겠다고 공약을 네.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설립이 된다고 하면 도민들은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가 예. 전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주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의 분들이 항소심을 위해서 예. 광주에 가서 광주로 가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죠. 예. 이렇듯이 거리도 예.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예. 내가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가까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훨씬 방어권 행사에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가정법원, 현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사과가 하나 존재합니다. 물론 가사과에 계신 분들도 전문적이지만 예. 가정법원 자체가 설립되면 훨씬 더 빠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고요. 저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네. 같이 뜻을 모아주셔야 되고요. 또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 임기가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인데 이 안에 뭐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을 또 주안점에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 공약사항이 저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직역 수호입니다. 예. 사실 제가 처음 개업할 때는 전라북도의 변호사 수가 뭐 70명 정도 내외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변호사 수가 306명이나 되는 예. 아주 굉장히 많이 폭발적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불법적인 여러 가지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일을 저희가 열심히 할 생각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법시험을 네, 그렇습니다. 거쳐서 이제 네.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서 네,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가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사법시험 세대와 로스쿨 세대의 어떤 간극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좀 있어요. 이를 융화시키는 작업도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올해가 10회 변호사 시험인데요. 그렇죠. 사실 초창기에는 예. 사법시험 출신자들과 그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뿐만 아니라 예. 또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예. 또 대한변호사회에서 화학적인 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밖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너무 많은 법학 전문원이 생기면서 현재 예.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직역 수호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현재 대한민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뭐 일각에서는 있고요. 네. 아니다.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은 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로스쿨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 변호사 수가 좀 적었다는 점, 또 그리고 무변촌이라고 하거든요. 변호사가 존재하지 없는. 않는 마을이 있다.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변호사를 조금 늘리는 점에 찬성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일본도 예.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800명 넘게 선출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마을 변호사 같은 제도를 통해서 무변촌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결되었고 또 사실 미국의 격언이긴 합니다만 변호사 숫자가 많다 보면 예. 사실 송사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뭐 송사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특히나 이 전라북도에는 변호사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방 또는 그런 마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에서도 예. 찾아가는 도민들을 위한 생활 법률 강좌도 할 생각이 있고요. 예, 예. 지금 모든 마을에 저희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꼭 예. 변호사가 그 지역에 살아야만이 변호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충분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예. 그건 뭐 변호사가 우리 마을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무변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법무부에 회신한 내용도 저희는 1,500명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가면서는 그것도 좀 더 줄여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늘어난 이 청년 변호사 그리고 네. 또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고 또 계획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만났던 젊은 변호사님 중에 예. 좀 우스갯소리는 하지만 이번 달에 3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뭐 3건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겠다. 어. 그런데 뭐 상담만 3건 하고 선임은 다른 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이구. 그 정도로 현재 젊은 변호사님들은 상당히 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좀 물론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젊은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니어 변호사님들이 예. 후배 청년 변호사들을 1대1로 매칭해서 노하우도 전수하고 또 여러 가지 용기도 북돋아주는 그래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변호사님들을 위해서는 예. 제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 여성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성 변호사회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여성 변호사님들이 각종 위원회나 예.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추천을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과 좀 비교했을 때 전북의 사법 서비스가 안고 있는 한계나 또는 보완해야 될 점, 아까 가정법원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생각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주 예. 소년원의 네. 위탁원 문제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예.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점잖으십니다. 아무래도 선비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사실상 법적으로 해결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 우리 회에서 찾아가는 도민에 대한 생활 법률이라든지 또는 마을 변호사 제도 예. 또 저희 회에는 법률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예. 그렇게 법률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네. 저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에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회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많이 이용하시면 예.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해결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 물론 전주지방법원에서 법률 구조 결정을 해서 예. 저희 회에 보내서 예. 저희 회 변호사님들이 나서서 아주 적은 돈을 받습니다. 실비 수준의 돈을 받고 변론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저희 회에서 직접 구조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람도 느끼시고. 네. 네. 그 영화나 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들, 뭐, 네. 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네. 법정 안에서 울부짖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차올라서 저도 예전에 한번 법을 나도 한번 공부해 볼까 해서 도서관에서 책 꺼냈다가 두께 보고 다시 집어넣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좀 변호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아버님이 사실 목회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예. 삼남이녀인데요. 네. 그래 저희 집 가훈이 첫째가 주님께 충성, 두 번째가 타인에게 겸손,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에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셨고요. 아들이 3명이니까 한 명은 자신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고 한 명은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명은 좀 의사가 되어서 좀 또 가난한 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동생이 예. 아버님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목사님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예. 저도 시험에 합격해서 아버님 뜻대로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저희 형님이 이제 의사가 못 되었는데 사업하고 그렇습니까? 계시는데요. 네네. 저희 형님이 의사 형수님하고 결혼하셔서 저희 형수님이 의사로서 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그 아버님의 어떤 소망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런 생각에 제가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학창 시절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는 그러면 법조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서 네. 아이고 뭐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처음에는 저는 변호사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고요. 예. 이렇게 힘든 일은 몰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법대를 가게 됐고요. 예. 대학원도 법대를 나오고 계속해서 저는 뭐 다른 데 눈은 팔지 않고 계속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법 시험을 보고 나면 네. 뭐 판사나 또는 네. 검사 쪽으로도 이렇게 지향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판사, 검사 지원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성적이 판사를 지원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또 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예. 좀 가난하고 또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기꺼이 변호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신 지는 한 20여 년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손에 꼽을 만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인상이 네.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약간 뭐 조폭 같다 이런 예. 말씀하시잖아요. 좀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건도 임대 아파트 사건이었는데 뭐 천여 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어허. 그래서 처음엔 좀 좋지 않게 그분을 좀 봤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한두 번 만나면서 그분께서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예.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을 직접 네. 필사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8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번을 예. 직접 다 쓰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분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좀 독실한 신자셨군요. 네, 그래서 예. 내가 너무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다 무죄도 나오고 승소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뢰인이든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자. 첫인상을 보고 네, 사람 그렇습니다.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사건을 미리 예단하고 그 믿고 믿지 않는 걸 결정하지 마자. 아하. 일단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경청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 그렇군요. 그런 교훈을 얻어서 네. 아주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로도 활동을 네, 쭉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임실구 3계면에 마을 변호사 직책도 갖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이 마을 변호사 하면서도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임실군 3계면 마을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예. 제가 지금은 이제 등록기준제라고 합니다. 옛날은 호적이라고 했는데 제 호적이 임실군 3계면 홍곡리 지금 박사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 등록 기준지이기 때문에 그 임실군 3계면에서 마을 변호사를 하게 되었고요. 네. 마을 변호사를 하게 되면서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젊은 변호사님들이 저보다 많이 갑니다만 마을에 계신 많은 어른들이 찾아와서 자기 여러 가지 살아가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법률적인 분쟁도 있고 예. 때로는 법률적 분쟁이 아닌 단순한 어떤 그 마음의 상처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또 들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서 또 저도 배우고 또 그분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혹시 그 왜 변호사 하면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네. 또 서울에 있는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또 개원을 해서 많은 또 수익을 벌어들이는 또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기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좀 그쪽으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떤 봉사든 제 고향 전주에서 하겠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서울을 간다든지 다른 곳에 간다든지 이런 예.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예. 또 그리고 큰 법인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사실 큰 법인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만 큰 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 특정 분야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에 계시는 대다수의 많은 변호사님들은 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굉장히 특화되신 그런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예. 만약 우리 도민들께서 물론 서울에 있는 규모가 큰 법인에 가서 도움 받으실 사건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
규모에 맞는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법률적 분쟁 해결은 오히려 이 전라북도에서 개업하고 계신 분들이 예.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다 또는 뭐 법률 전문가를 사칭한 뭐 사기단도 굉장히 횡행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민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나 또는 이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예.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예.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예.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예.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 법조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 브로커.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사를 안다, 어허. 또 뭐 검사를 안다, 경찰을 알고 있다, 예. 또 무슨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 우리 도민께서는 예. 법률적인 분쟁이 있을 때 예.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분들은 법조 브로커고요. 예. 따라서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예. 현혹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네, 말씀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게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마지막 말씀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코로나 시기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법조계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놀랄만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비근한 예로 지금 자치경찰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 시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라든지 전문가 집단인 우리 변호사회에 대한 의견 어떤 그 구하는 절차들이 좀 많이 생략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군요. 추진하는 측에서 좀 시간이 짧아서 예.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지금 코로나로 사실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네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란 땡땡땡이다. 네. 이 말씀 들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친구. 네. 예. 왜냐하면은 의뢰인이 자기가 말 못하는 가장 중요하고 내밀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변호사입니다. 음. 두 번째로 변호사는 또 그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어허. 그래서 변호사는 바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변호사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변호사라는 직업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네. 다가오고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이 더 많은 변화와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